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정보 톡톡 시간인데요. 방송에 앞서서 아재님, 후아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감기 안 걸리셨죠? 감기는 안 걸렸고 약간 뭐랄까 이제 늦가을 탄다 그래야 될까? 예,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 상태가 이렇게 원래는 평소에는 이게 좀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약간 가라앉아 있는 느낌으로 늦가을 탔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전 봄, 가을을 다 타는 스타일인데 가을이 유독 더 센치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커피를 먹고 있어도 이걸 내가 왜 혼자 마시고 있지? 약간 이러고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살찌겠지? 살쪄도 좀 예쁘다고 살쪄도 예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혼자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살찔 텐데. 그니까요. 이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그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간 좀 예. 네, 찌긴 했죠. 그래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찔려서요. 아유, 이게 위아래로 크고 싶은데 왜 자꾸 옆으로 크는지 아이고 참 말을 실수했네. 웃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후아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잘 지내셨죠, 후아님? 네, 잘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뵙기는 하지만 새삼스럽게 네, 방송이니까? 그렇죠. 방송 멘트로. 후아님 요즘 열심히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드시던데? 네. 네, 뭐 운동대회 나가세요? 아니요, 프로게이너라고 해서 제가 그 소리마켓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프로게이너라고 하는 거를 찾았는데 그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사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단백질 이 보충제를 사 먹는 이유가 좀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먹고 또 운동 좀 하면은 근육이 좀 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생각보다 운동을 또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단백질 보충제만 섭취하고 또 이 근육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식스팩을 달고 나오시는 후아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고요. 네, 본격적인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재님, 네, 오늘 11월 4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후아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건 언제적-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알만한 그런 날인데요. 바로 이름하여 점자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죠.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과 함께 11월 4일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밀점 튜브 점자 역사 전시관에 놀러가다 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셨던 송암 박두선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들의 점자로 후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후아님께 진행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점자에 대한 반가운 내용이 실린 두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자료 문화재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또 다른 기사는 천연 기념물 동물을 소리로 소개하는 점자 감각책이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훌륭한 점자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문화재가 된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이순여 선임 기자의 기사 한글 점자 훈맹정음 자료 문화재 된다.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사 내용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모든 내용이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살짝 수정만 하고 모두 담았습니다. 이 기사의 낭독을 아자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재청이 지난달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최초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의 제작 보급 유물과 점자표, 해설 원고 등 2건의 문화재를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을 가르친 박두성 선생님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6점식 한글 점자인데 시각장애인이 한글과 같은 원리로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고유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은 훈맹정음 사용법, 원고 제작 과정, 일지, 재판기, 점자 인쇄기, 가로 열고 롤러, 가로 닫고, 점자 타자기 등 8건의 48점입니다.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는 한글 점자 6필 원고, 한글 점자의 유래 초고본 등 한글 점자의 유래와 작성 원리, 구조 등을 파악할 자료 7건 14점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문화재청은 훈맹정음이 창안돼 실제 사용되기 전까지 과정을 통해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줘 가치가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재님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아무거나 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요즘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수어가 많이 중점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점자도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런 반가운 기사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 게 지금은 점자가 나와서 저희가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이게 없었을 당시 그거를 상상해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에 등록된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요. 만약에 점자가 없었고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조선시대만 해도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글자로 취급을 받았고 양반인 사람들은 아니면 뭐 왕실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천자나 되는 그 한자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교재나 교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글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훈명정음과 관련된 유물이 문화재가 된다니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훈명정음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네, 참 궁금한데요. 아이셔님 어떠신가요? 솔직히 점역교정 3급 시험을 볼 때에도 이 점자와 관련된 아니면 보조기기와 관련된 상식 문제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1926년에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해서 반포했다. 그 날짜가 11월 4일이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저도 막상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지금은 아이시아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아재님은 역사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있지만 네. 학교 다닐 때 학교 이 한쪽 구석에 박두성 선생님 비석이 있었어요. 제가 또 역사는 모르지만 또 그분의 비석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제가 놀면서 아, 참 감사하구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뛰어놀았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뭐 6점 점자를 이제 생각하신 게 원래는 점자가 뭐 8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6점으로 좀 읽기도 편하고 한글은 6점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뭐 6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한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공부하다 보면 뭐 루이 브라이유가 처음 뭐 만들었고 그쵸? 무슨 뭐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쵸. 뭐 이렇게 전해주고 그다음에 뭐 박두성 선생님이 6점 점자식 해서 이제 그리고 뭐 점자 뭐 만들었다고 만들었고 네 요런 것들 이게 막 상식적으로 예, 옛날 네. 얘기잖아요. 저는 어제 일도 네. 잘 기억이 못 하는데 네. 옛날 얘기까지 제가 또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 음. 다니면서 음. 이 매년 11월 4일 때마다 들었을 텐데 음, 이렇게 또 기억력이 또 감퇴되다 보니까 까먹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제가 마음으로는 감사하면서 제가 점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공부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음, 갑자기 맞다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원래 전쟁 시에 전보를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암호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12점으로 되어 있었다. 요런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만 한글 점자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같이 생각이 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처음 점자를 배웠던 기억, 그 점자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점자 낭독 대회에 만약 참여를 했었다면 그것도 좋고 점자 쓰기 대회라든지 뭐 글짓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점자를 읽으면서 어떤 경험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우리 아재님은 네, 네, 저는 점자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네, 진짜 옛날이죠. 예, 네. 되게 옛날에 저 지금 배웠는데 생각해 보면 요즘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점자를 접하는 거는 읽는 거보다 찍는 거를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소표라고 하잖아요. 네네. 6점 점자를 모두 찍는 옹점. 옹점 약자거든요. 그게 네. 그 말소표를 무한 반복으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점자를 찍으려면 힘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훈련을 해주신다고 선생님께서 그걸 시켰는데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손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막 계속 찍다 보면은 내가 점자를 찍으면서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학교 와서 어린 나이에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하기 싫었던 기억도 나고 또 나름 꾀를 부린다 그래가지고 원래 뭐 종이 뭐 3장, 4장, 뭐 3장, 4장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은 2장씩 겹쳐가지고 한 번에 찍고 막 저도 그랬는데. 그게 힘들긴 한데 네. 이 그 뭐랄까 노동 대비 이 성과가 빨리 끝난다고 해야 될까? 그쵸. 예, 되게 힘은 2배로 들지만 맞아요. 또 그랬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손은 맞아요. 아픈데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맞아요. 저도 찍었던 음. 기억이 나는데 저는 2012년도에 영광모바일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를 배웠어요. 전 이제 중도장애인이니까 맹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그때 처음으로 점자를 배웠는데 지금은 용어가 온표로 바뀌었어요. 네. 말서표라는 용어는 없어졌고 그래서 온표를 하루에 앞뒤로 점자질 앞뒤로 10장씩 찍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이틀 안에 10장을 찍으려면 하루에 5장씩은 찍어야 되는데 찍다가 졸고 막 그렇죠. 찍었던데 또 찍고 있고 그래서 그쵸, 찢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5장만 찍어도 되는데 안 터지게 점이 안 터지게 이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세게 누르면은 그게 구멍이 찢어지잖아요. 뚫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터지게 처음에 찍었을 때는 진짜 이게 점이 찢어져서 막 덜렁덜렁거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고 그쵸. 전 네. 잘못해서 진짜 구멍이 뻥 났었거든요. 점자가 잘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깨지는 해놓으면. 듯한 그게 그쵸.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찍어와라. 이래서 열심히 온표를 찍어갔던 뭐 그 다음에 온표를 다 찍어서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팔이 안 아프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되게 싫죠. 애국가가 그때만큼은 참 싫죠. 이게 왜 이렇게 긴 거야 1절 2절만 있어도 되는데 왜 4절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점자를 찍는 걸 배우기 전에 더 기초적인 걸 배우는 게 있는데 바로
점자 종이를 점자판에 끼우는 그 과정을 배워요. 맞아요. 기억들 나시나요? 종이를 이렇게 접잖아요. 점자판에 맞게 이렇게 살짝 접거든요. 그쵸. 맞아요. 접죠. 그때 손가락 약간 베일 때 있거든요. 음. 그때 막 손가락 종이가 손가락을 베가지고 막 피 조금 나고 이럴 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점자를 배우면 또 그런 생각도 또 나네요. 또. 그 핀을 찔려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 찔려본 적 있죠. 찔려본 적 있죠. 넣다가 끼다가. 그쵸. 예.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저는 그 매번 이제 이 11월 4일이 점자의 날이잖아요. 점자 기념일이라서 그걸 이제 저희 맹학교에서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기념한다고 그쯤 해가지고 이제 점자 쓰기 짓기 대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글짓기 대회 네, 같은 글짓기 대회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대회에 참여해서 한번 이제 뭐 조금 짧게 수상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이게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매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추억으로 남고 뭐 조금 이제 큰 대회에서 뭐 점자 낭독 대회 같은 것도 참여를 해서 예, 조금 이제 상도 좀 받아보고 약간 이제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네요. 좋은 기억이네요. 아,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물론 점자를 만들었던 유물에 관한 문화재 등록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점자를 처음 배웠을 때 기억, 그다음에 점자에 얽힌 추억들까지 새록새록 돋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소리로 소개하는 점자 감각책에 대한 기사를 볼까요? 후아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사는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의 기사 글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을 점자와 소리로 소개하는 점자 감각책이 나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0월 15일 신지팡이의 날을 맞아 점자와 음성 해설이 같이 수록된 다중매체 미디어형 점자 감각책인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천연기념물 동물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감각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는 독수리, 두루미, 큰악새, 하늘다람쥐 등 동물 70종을 세밀화와 음성 해설, 동물의 우는 소리, 해당 동물과 관련된 위뇨나 동요 등 각종 입체적인 소리를 삽입해 소개 형식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미디어 점자 감각책을 전국 명학교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소리펜과 함께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중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접해보았는데요. 기사에서 소개해준 천연기념물 동물 이야기라는 이 책은 제작하는 데 있어 해밀도서관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점역 작업에 공동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책이 무슨 백과사전처럼 좀 크긴 하더라고요. 도톰하기도 하고, 근데 소리펜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뭐 두꺼운 책이야. 백과사전 뭐 이런 것만 봐도 두꺼운 게 있고, 어린이 관련된 뭐 동화 전집 이런 것도 도톰할 수는 있는데, 소리펜이 같이 딸려 있다는? 이게 약간 마이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약간 장난감 마이크? 이런 느낌도 들기는 했었어요. 아까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 책에서 이런저런 소리도 나고 막 노래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와봤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소리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리펜을 이용해서 책에 찍으면 소리가 나는데요. 시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어느 한 부분을 이제 폈고요. 이 소리펜을 네, 이 소리가 나면 켜진 거고요. 제가 이 그림 있는 곳에다가 이 소리펜 끝부분을 터치로 한번 해볼게요. 천연기념물 제452호 검은목 두루미.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어떤 부분은 또 그 뭐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이 검은목 두루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이제 어떤 부분은 동그란 부분이 있고 네모난 부분이 있는데 동그란 부분은 이제 동요나 민요가 나와요. 그 부분을 이제 이 소리펜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동요와 민요가 나오고 네모난 부분을 지금 제가 터치를 해볼 건데 여기는 이 검은목 두루미에 대해 검은목 네. 두루미. 검은목 두루미는 온몸이 서늘한 회색으로 덮여 있어요. 머리 꼭대기의 붉은색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목. 네, 이렇게 제가 조금만 읽고 제가 동그란 부분을 눌러서 중지를 시켰어요. 네, 이렇게 시연을 해봤는데 옆에서 아재님께서 네. 이제 그 그림 있는 부분을 이제 만져 보셨는데 네네. 네, 어떠세요? 이 책 제가 눈을 감고 저도 점자를 알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림을 좀 만져봤는데 네, 이게 새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만지고 있지만 이 새가 정말 설명 없이는 이게 새일 거란 생각은 들지만 혹시 공룡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쉽게 저는 그래요. 저는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이 들어가니까 아 이게 새구나, 새 머리겠구나, 뭐 불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빡 하고 오면서 음.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도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그림만 만져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저도 잘 파악을 못해요. 예, 아이셔님이 이 책 만져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일단 앞서서 이제 그림만 만졌을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아재님이랑 호아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중도장애인이라 조금이라도 동물의 생김새를 아는 제가 만져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신에 점자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 동물의 이름이나 천연기념물 해당 번호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설명까지 소리펜으로 읽을 수 있어서 그게 좀 신기했고 이게 이렇게 점자를 빠르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께도 정보 전달이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점자가 굉장히 진하고 줄 간격이 좀 있는 편이라 점자 읽기 훈련 약간 이런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점자나 음성 자료 중에 어떤 걸 선호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점자보다는 음성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아재님 네, 맞나요? 아니요. 점자 그러세요? 음성 중에서 네.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솔직히 음성으로만 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네. 꼭 점자로 손으로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 둘을 선택하기보다는 꼭 두 네. 개가 최대한 같이 좀 정보력 있게 같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아이셔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적인 예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음성으로 들으면 소리가 바깥에 있는 내장 스피커로 새어나가고 그렇다고 예배 중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도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점자를 사용해서 가사집이나 성경을 보는 편이고요. 아니면 시나 좀 예쁜 글들이 있는 에세이집 같은 걸 곡 씹어서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점자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편이고요. 뭐 연애 소설이나 판타지나 이렇게 줄글이 많고 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야 될 때 뭐 이럴 때는 센스리더 사용해서 음성으로 정보를 접하는 편입니다. 둘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냥 편하게 독서할 때는 음성으로도 많이 듣지만 공부할 때는 점자로 해야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즘에 점자 활용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우리 아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점자라는 것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긴 맞는데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점자 말고 많은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네.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종이책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디지털로 많이 바뀌는 추세 같은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종이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이책의 감성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점자를 안 읽게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이유는 또 다른 정보들을 점자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점자에 대해서는 잊혀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 다 시대에 맞춰서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점자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음성을 많이 사용할 때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매번 어떤 그 점자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여를 해서 이게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동안의 어떤 행사에 이런 그 점자 관련된 행사들이 좀 예전만큼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점자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셔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신가요? 어떤 이런 그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코로나를 비롯한 지금의 상황상 행사를 하거나 뭔가 전시를 하거나 이런 대규모 집단 행사를 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든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잃었을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자의 소중함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있고 네,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또 대답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점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보다는 대체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성이 지원되는 보조기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셔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도장애인을 위한 점자 습득 관련 교재 연구 여기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했던 그 조사였거든요. 후아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실제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산하기관에서도 중도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익히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점자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점자 그리고 점자가 들어있는 대체 자료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빵 댓글, 센스월드 댓글, 유튜브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방송에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더 좋은 주제,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